네,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공항을 비롯해서 우리 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통광고 매체 중심으로 일단 살펴보았고요. 자, 지금부터 또 계속해서 어떠한 과제를 통해서 어떠한 매체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교통광고가 일단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교통시설 광고 중에 특히 지하철 쪽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대한 광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크린도어는 우리가 PSD라고 얘기를 하죠. 플랫폼 스크린도어에 이게 또 약자로 쓰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우리 지하철 스크린도어는 저희가 앞으로 매체를 5개 광고 매체를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5개 광고에 빅4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주 선호도가 가장 좋은 매체 4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건 지금 오늘은 구두로 설명해 드리긴 합니다만 일단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하철 스크린도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2호선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광고주 선호도가 가장 우수한 매체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또 제가 뭐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가 버스 중앙버스 쉘터도 역시 그런 매체 중 하나가 되겠고요. 또 버스 외부 광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직 소개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상 세 가지는 이제 교통 광고에 해당이 되는 매체들이고요. 네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극장 스크린 광고까지 해서 우리가 광고주 선호가 높은 매체 5개 광고의 빅4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플러스해서 처음에 보셨던 인천공항 매체도 5번째 정도의 어떤 그런 선호도로 넣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어찌되었던 자, 우리 지하철 스크린도어는 광고주의 선호도가 지하철 매체들 중에서 가장 좋은 매체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 학생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광고주 군들이 지금 보시는 게임이나 또 영화 이런 식으로 엔터테인먼트 광고주들이 참여가 굉장히 높은 그런 광고 매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여파가 계속 지속되면서 특별히 이제 영화 광고가 개봉일들을 사실은 많이 잡지 못하고 뭐 사실은 2월 달에 개봉을 확정해서 또 아니면 그 이후에 확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그런 영화 광고주들의 스크린도어 참여가 사실은 조금 저조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업계 자체가 좀 어려워진 거기도 한데요. 자, 게임 광고주가 그나마 그러니까 조금 그 스크린도어의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인기를 광고주 선호도를 계속해서 좀 갖고 가고 있는 어떤 형국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은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 그 시국에 어떤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찌되었던 우리 지하철 스크린도어는 광고주 선호도가 높은 그런 매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주로 조명 광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그래서 물론 일부 그 역사의 영상 매체 이게 디지털 사인즈 형태로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대체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매체 유형 형태는 안에 LED 조명, 그러니까 즉 형광등으로 조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LED 조명으로 빛을 밝히고 있는 우리 스크린도어가 가장 그 광고주 선호도가 높은 매체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광고주 군에서는 엔터테인먼트 광고주가 참여가 굉장히 높다. 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리했습니다만 게임 광고주에 있어서 굉장히 최적화된 매체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뭐 다른 것보다는 대부분 저희가 우리가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PC 게임,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온라인 게임 외에 모바일 게임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이용하시는 그 이용객들이 이동 간에 사실은 많이 하시는 그런 게임들이 모바일 게임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모바일 게임을 직접
뭐 소위 해서 다운로드를 받거나 이미 다운로드 받은 그런 광고, 그런 게임들을 그러니까 실제 즐기는 그런 장소가 바로 지하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최적화된 어떤 그런 매체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스크린도어의 특성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분석은 사실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 스크린도어가, 어떤 그런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어떤 광고에 있어서 되게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역사에 대한 그 특징 파악이 좀 중요하다고 좀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라고 써놓고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이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내용에도 정해져 있지만, 실제 똑같은 스크린도어를 광고주가 선호해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 여기 뭐 우리가 신사역이나 소위 이야기하는 또 압구정역, 그 다음에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형외과, 뭐 이런 어떤 광고주분들이 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노량진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이제 강의한 어떤 학원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어떤 그런 학원들 광고를 좀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역사별의 특성에 따라서 자, 광고주가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선호도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 분석이라고 좀 해놨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 출퇴근 시간 또는, 자,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어떤 그런 시간대에, 그런 상황에서, 모바일 게임을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죠. 물론 뭐 모바일 게임만 하는 건 아니고 유튜브도 뭐 시청하시기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또 이제, 컨텐츠들을 활용하시게 되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모바일 중심의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 스크린도어가 좀 적절할 수 있다라고 현재 뭐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커버리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뭐 여기에서는 지금 7, 8회 정도 이제 동일한 광고를 계속 노출시켜야지만 소비자들이, 이용객들이 인지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좀 밝히고 있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아까 우리 앞에 전반부에서 동일한 어떤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뭐 잠재의식, 그러니까 제가 의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는 의식하는 상황에서 자,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거기와 그런 어떤 맥락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렇게 스크린도어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광고의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매체에 대한 주목도나 신뢰도가 되게 우수합니다. 그리고 그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스크린도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꽤 많죠. 어떤 외형적인 어떤 특성들, 뭐 어떤 승강장, 그러니까 지하철 이용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뭐 소음이나 먼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매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뢰도가 어떤 광고주, 그러니까 참여하는 스크린도 광고를 참여하시는 광고주의 어떤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서적인 면에서 사실 이미지가 같이 이렇게 또 연계될 수 있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라이프 스타일과 역사 특성에 대한 그래서 메시지도 역시 지금 여기 메시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외형적으로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아까 계속 얘기하죠 제가. 자, 우리가 대부분 5개 광고에서 메시지를 사실 제가 벌써 20여 년 지금 제가 5개 광고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되어졌는데 그대로 타 매체들 특히 뭐 지상파나 아니면 잡지 광고에서 쓰고 있는 아니면 신문에서 쓰고 있던 광고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뭐 사이즈만 바리에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냥 넘겨주는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매체의 특성에 맞게끔 메시지도 역사에 대한 특성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그 매체를 접하는 어떤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어떤 장소적인 특성과 같이 연계가 돼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거라고 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시는 광고들이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걸 보면 주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리에이티브는 우리가 일반적인 뭐 지상파나 방송 영역 또는 아니면 뭐 우리 또 기본적인 어떤 인쇄 광고 형태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5개 광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일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어떤 우리 학생께서 또 과제를 내셨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우리 배달의 민족, 그다음 배달통, 또 요기요로 대표되는 그런 배달 어플들입니다. 워낙에 뭐 많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과목에서도 또 과제 또는 아니면 또 교수님들께서 소개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과제 이제 5개 광고를 이제 중심으로 일단은 과제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5개 광고 관점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비교 광고는 뭐 저희가 지금 이거 어떤 5개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실 다루기에는 약간의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례들이 그렇긴 합니다만 일부 여러 가지 몇 개 되지는 않긴 합니다만 어떤 그런 업종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5개 광고를 활용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비교라기보다는 경쟁 광고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비교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배달의 민족과 특히 배달통, 사실 어떻게 보면 배달통이 배달의 민족을 벤치마킹 한다고 보시면 그게 답일 것 같아요. 워낙에 배달의 민족이 1위 사업자이다 보니까 후발 주자인 배달통이 좀 따라가는 형태, 어떤 이런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배달통의 어떤 배민 따라하기 일종의 미투 캠페인이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미투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에는 따라가는 전략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코 그게 어떤 종속적이거나 또 아니면 뭐 여기서 비교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쪽이 더 크다 작다라는 어떤 부동의 표시가 아니라 후발주자들의 어떻게 보면 1등 따라가기는 뭐 어느 업종에서나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나라는 비교 광고가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경우들 뭐 아직까지는 좀 뭐 타이트하기 때문에 뭐 많지 않은 것도 있긴 하고요. 그리고 되게 조심스럽죠. 사실은 뭐 정서적으로 상대방을 약간 좀 뭐 폄하하거나 물론 뭐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대로 두고 내가 우리께 좋다라는 것들은 뭐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우리가 여기 우리 학생이 지금 생각하시는 바는 두 번째 이기업인 요기요보다 훨씬 더 배달통이 배달의 민족의 어떤 그 형태들을 광고의 어떤 유형들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물론 메시지도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메시지 크리에이티비티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1등과 3등이 경쟁하는 어떤 그런 경쟁 구도를 사실은 광고를 통해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실제 많은 매체들, 그러니까 진행 사례를 소개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제가 가지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체의 어떤 유형과 그 다음에 동일한 매체라 하더라도 어느 위치에서 광고를 하느냐에 따라 약간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메시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매체 유형, 장소, 그 다음에 메시지까지도 배달통이 배달의 민족을 좀 벤치마킹하는 어떤 형태의 그런 비교 광고 또는 경쟁 광고를 하고 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매체도 똑같이 스크린도어면 스크린도어 아니면 버스 쉘터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도 보시는 것처럼 배달의 민족이 살찌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일단 치고 나갔는데 여기 배달통은 마동석 씨를 모델로 살찌는 것이 죄라면 배달통은 무기징역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재미있게 우리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사한 형태의 어떤 포맷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일종의 뭐 메시지 프레이밍이라고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프레이밍도 따라가고요. 근데 이미 이렇게 뭐 배달 어플 이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정보업체 중에 가연과 듀오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경쟁적인 형태로
매체를 진행했던 가장 오히려 선행적인 사례로서 제가 소개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첫 번째는 듀오가 또 열심히 1위 사업자로서의 어떤 그런 시장 점유율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이었던 가연이 시장에 이제 어떤 결혼정보업체 시장에 들어오면서 듀오를 따라가는 듯하면서 또 경쟁적으로 아까 뭐 제가 미투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매체 유형들도 또 내지는 듀오가지 않고 있는 매체들을 좀 더 많이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비교 우위에 좀 가져가려는 어떤 전략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어떤 사례까지 봤냐면 듀오가 광고를 하고 있는 위치에 반드시 어떤 매체든 간에 가연 광고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지하철이면 지하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현업에서 그렇게 만약에 어떤 매체 전략을 쓰시게 되게 된다면 지금 뭐 과제로서 소개해드리는 배달의 민족 배달통 외에 제가 사진을 좀 찾으려다 좀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찾았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듀오도 좀 찍어놓은 게 있었고 가연도 찍어놓은 게 있었습니다만 제가 향후 제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찾게 되면 제가 다른 수업 시간 다른 진도를 나가면서라도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런 광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미 뭐 그렇다고 소개를 다 해드린 거긴 한데요. 생활형 간판 쪽으로 일단은 좀 제가 묶음을 한번 해봤어요. 분류상으로. 그러니까 과제의 내용은 사회적인 거리두기. 뭐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제가 사실 이게 뭐 요즘에 과제를 하면서 또 아니면 강의 때 많이 언급하는 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사실 이 온라인 수업 자체의 어떤 가장 근간을 제공한 게 아무래도 코로나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그런 어떤 환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맥도날드와 버거킹 사례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생활의 간판 얘기를 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광고 홍보 캠페인 논 시간이긴 합니다만 어떤 뭐 기업의 어떤 로고나 아니면 엠블럼 같은 걸 통해서 특히 5개의 사인물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버거킹 같은 경우는 일종의 간판 같은 개념이죠. 여기 물론 로고가 여기 또 우리 스테이 홈 뭐 어부더 원래는 뭐 와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뒤에 있는 어부더 이하를 쭉 생략을 하고 스테이 홈 집에 머물러라 어떤 이런 개념인 거죠. 버거킹과 함께 집에 머물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거리에 어떤 그런 뭐 동참하는 어떤 느낌을 주고 있고 콜라는 조금 더 이제 좀 더 좀 나갑니다.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코카콜라의 어떤 로고가 원래 로고죠. 근데 이것들을 변형을 시켜서 그러니까 COCA 또 COLA를 거리두기 그러니까 띄운 거죠. 이렇게 로고 타입을 좀 변형시켜서 우리는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들을 다시 보여주는 어떤 형태의 광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뭐 모바일상에서 어떤 그런 뭐 어떤 로고나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아까 얘기했던 간판 사인물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보여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우리 외부 환경에서 특히 뭐 사실 약간 좀 역사적이긴 합니다만 원래 밖에 나오면 안 되는데 그쵸? 근데 어쨌든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하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어떤 그런 광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지만 뭐 우리 시즈너블 캠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뭐 원래 시즈너블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코로나19를 뭐 우리가 약간 내려놓는다라면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인지하셨겠지만 이제 5월 이제 거의 하순이고 6월로 넘어가면 이제 여름이 이제 곧 시작이 되겠죠. 아무래도 여름 그러면 음료나 그다음에 맥주 광고가 이제 또 계속해서 나올 시점이 됩니다. 루틴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즈너블, 또 겨울에는 뭐 스키 광고나 또 아니면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계절적인 어떤 광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기에선 사실은 시즈너블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기적인 뭐 아니면 환경적인 광고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시기에 어떤 광고 캠페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어떤 사인물들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로고 타입을 변형하는 형태로 좀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버거킹과 맥도날드, 이렇게 쭉, 나름대로 이제 비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버거킹은, 자, 매장 외부에 있는 간판을 아까 스테이 홈, 오브 더 뭐, 와파였는데 뒤에 걸 빼고 스테이 홈만 남겨놓고요. 맥도날드는, 자, 타임스퀘어. 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뉴욕의 타임스퀘어는 뭐 굉장히 관광 명소화가 되어 있는, 자, 그런 세계적인 도시, 그런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코엑스의 어떤 광고 자유, 5개 광고 자유 표시구역도, 뭐 저희가 이제 다음 디지털 사이즈한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도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꿈꾸면서 일단 삼성역, 자, 코엑스에 자, 현재 5개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콜라의 어떤 그런 로고 타입을 띄워놓는 어떤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뭐 좋은 점은 센스 있는 메시지 전달이다, 확고한 메시지 전달, 뭐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께서는. 아쉬운 점은, 자, 오프라인에 한정했을 때, 자, 하나의 국가에 국한되었다라는, 아니면 일회성 오개 광고였다라고 일단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이것도, 자, 사실 요즘에는 워낙에 바이럴이 많이 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또 많은 또 국내 기업들도 동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그렇게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뭐 유머서구, 운용서구가 좀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뭐 표현하고 있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뭐 우리 하단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5개 광고 뭐 지금 현재 자, 5개 광고적인 관점에서는, 특히 사인물적인 관점에서는 약간 조금 또 다른 시각으로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우리 학생께서 분석해 놓은 것 외에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특히 5개 강으로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자, 과제의 내용, 그 다음에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통광고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우리 또 어느 학생은 버스 외부 광고를 초점으로 일단은 과제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일단 교통수단 중에 가장 아까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죠? 자, 지하철, 자, 2호선 스크린도어 광고와 함께, 자, 우리 버스 광고에서 가장 광고주의 선호가 높은 곳이 바로 버스 외부 광고입니다. 자, 사실은 우리 버스 외부 광고가 굉장히 이게 광고주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대부분의 5개 광고는 특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 매체라고 한다면, 자, 이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매체로서 굉장히 넓은 메시지 커버리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자, 핵심적인, 자, 버스 광고의 특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다른 여타의 그런 5개 광고하고는 다르게, 자, 이동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 결국에는, 자, 중요한 사이트, 그렇죠? 사이트를 경유하면서, 자, 그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그런 이용객들에게, 자,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를 노출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매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게 뒤에 사진 제가 잘라붙인 걸 제가 애니메이션 할 때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자, 뭐 다시 보자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까 다 설명해 드렸던 거죠. 이동 가능하고 커버리지가 넓다라는 것들이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랩핑버스에 대한 소개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버스 외부 광고의 형태도 뭐 버스 외부, 뭐 포스터 광고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광고주도 있고요. 아니면 랩핑 광고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다 틀리지 않은 답들이에요. 랩핑도 둘러싼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랩핑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를 다 그 버스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었습니다만, 버스는 뭐 버스뿐만 아니라 교통광고는 일단 창문을 가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창문을 제외한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 일반적인, 자, 버스 외부 광고에서 랩핑 버스는, 자, 이런 어떤 그런 법들을 사실 넘어서서, 그러니까 전체 뭐 창문도 다 가리고요. 심지어는 천장까지도
광고 매체로서 활용하는 형태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은 자, 슈퍼셀, 우리 14년도에 우리나라의 국내에 런칭한 모바일 게임이죠. 자, 슈퍼셀이 자, 굉장히 많은 매체를 집행하면서 그 중에 이렇게 버스 외부 자, 광고, 즉 랩핑 광고도 진행을 했습니다. 다 보이시죠? 후면도 저희가 띠 형태의 광고만 지금 현재 있는데, 자, 우리 뒤에 유리도 가리고 있죠. 창문도. 그 다음에 측면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다 전부 다 광고 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0% 불법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만큼 임팩트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이 학생이 또, 약간 또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 이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자, 커버리지가 넓다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장기간 자, 서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어느 경우에는 사거리에 또 신호대기나 또 아니면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 정체로 인해서 서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는 잠깐 머물렀다가 이동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시선을 딱 처음 이용객들의 그러니까 직접 뭐 버스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 길을 다니다가 볼 수 있는 행인들, 그 다음에 다른 교통수단들, 자가용이나 택시를 타시는 분들도 자, 옆에 서 있는 버스를 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그 시간 자체가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눈에 딱 시선을 끌어들일 수 있는 주목률을 높일 수 있는 메시지의 어떤 형태나 매체의 형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자, 일단 매체의 형태 면에서 자, 약간의 법적인 문제가 좀 있긴 하긴 합니다만 훨씬 더 주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랩핑 광고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캐릭터 활용에 대한 또 과제를 또 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들이 꽤 많았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 뭐 캐릭터들 특히 뭐 약간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피규어 우리 키덜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들도 아빠 엄마도 특히 아빠들 자, 우리가 뭐 로버트 태권브이나 저희 때 어렸을 때 어떤 그런 뭐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었죠.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마블 시리즈에서 뭐 보시는 것처럼 헐크도 있고 아이언맨도 있고 뭐 등등 뭐 토르도 있고 나옵니다만 자, 이렇게 캐릭터를 활용하는 어떤 그런 광고들도 있는데 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사실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KFC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사실 창업주신데 회장님 자, 그 우리 KFC 그러면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그렇죠. 나름대로 또 일맥상통하는 어떤 그런 캐릭터들이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EBS 우리 그쵸 펭수 굉장히 좀 뭐 활약이 대단한데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 타요 그 기타 외적인 것들도 꽤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 또 아니면 많은 채널에서 이렇게 캐릭터를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좀 더 친근하게 바이럴 효과를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자, 5개 강구의 어떤 지향점은 뭘까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학생도 자, 이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자, 광고 매체로서의 어떤 가치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저희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캐릭터를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자, 5개 광고 매체에 녹여낼 수 있느냐 아니면 5개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디지털 매체나 아니면 방송 매체에 녹여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런 관점에서 5개를 잠깐 소개를 해보자라면 이런 거죠. 제가 다른 뭐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자, 타이어버스를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미 제가 버스 외부 광고 할 때도 소개를 해드렸긴 했죠. 특별하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 과제를 수행하시는 학생은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캐릭터 활용 광고에 대한 부분들은 뭐 상징성이나 또 광고 효과적인 면, 독창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척도를 만들어 놓고 별점 3개로서 일종의 3점 척도가 되겠죠. 그래서 3점 별 3개가 만점으로 해서 얼마나 자 이게 좀 뭐라고 할까 광고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평가를 하신 거고요. 되게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캐릭터를 활용한 타이어버스 물론 상업적인 광고는 아니었어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전면이 광고가 안 난다고 얘기를 했죠. 자, 전면에 지금 여기 우리 타이어의 그런 캐릭터들의 자 그런 얼굴들 유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측면과 후면까지만 일단 허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약간 이제 어쨌든 상업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유치원생이나 우리 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단체로 또는 개인적으로 자 체험해 볼 수 있는 브랜드 아니 캐릭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자 그런 용도로도 활용했다는 것들이
다른 그냥 캐릭터 자체를 뭐 하나의 뭐 매체화를 시켜서 매장 앞에 전시를 한다든가 뭐 어떤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자연스럽게 캐릭터를 매체에 녹여내는 어떤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미디어 형태들이 훨씬 더 좀 더 파워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자,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자, 사인 역할도 하고 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이벤트에도 활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바로 캐릭터를 활용한 자, 그런 매체들 형태들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 외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것들을 정리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제인데, 여기는 원래, 아미피디아라고 아마 제가,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돼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아미는 아시는 것처럼, 자, BTS의 공식 팬클럽 명칭이죠. 아주 대단하죠. 팬덤의 영향력이. 자, 그리고 피디아는 위키디피아처럼, 뭐 백과사전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아미들이 모여서 뭐 어떤 새로운 어떤 형태의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어떤 개념으로도 해석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특정 브랜드를 끌고 오자고 한다라면 우리가 한국 야쿠르트가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해서 이제 광고를 다양하게 집행을 했는데 중요한 건 자, 타겟들이, 자, 사실은, 뭐, 일반적인,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BTS가 나왔다고 한다면 타겟은 0타겟이 되겠죠. 근데 플러스해서 팬덤들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BTS의 팬덤들이, 물론 저와 같은 40대, 50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10대부터 젊은 층이라 한다면, 자, 타겟 접점 또는 팬덤 접점의 매체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자, 어떤 광고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 그런 광고를 진행했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타겟들과 팬덤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 자, 그런 매체들을 많이 활용했다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타겟, 아미 맞춤 광고인가요? 그럼 팬덤에게 맞춤 광고인지를 물어보는 어떤 느낌이죠. 뭐 예, 아니요. 나름대로 좀 잘 또 구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BTS의 어떤 아미와 관련 있는 장소, 그래서 콜드브루 카페나 뭐 VT 매장, 또 라인 프레즈 매장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이 없는 장소로는 뭐 유동인구가 많은 뭐 교통수단 또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뭐 이런 식으로 자, 조금 더 재미있게 해석을 해놓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타겟 중심, 팬덤 중심으로 자, 매치 운영을 했다라는 것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많은 분기에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좀 몇 가지만이 아니라 그쵸. 그 중에 하나 제가 좀 더 좀 주요하게 제가 좀 눈길이 갔던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 콜드블루 카페가 있는데 자, 타겟 맞춤의 5개의 광고를 진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동대문도 역시 국내 뭐 이용객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관광객들도 여기는 또 BTS 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동대문에 많이 들리시죠. 그래서 자, 그런 어떤 접점 장소에, 자, 이렇게 어떤 매체들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 동선산의 자, 접점 지역 장소에, 자, 타겟 접점 맞춤형 광고를 자, 진행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공유해드리는 PPT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재미있고, 그 다음에 되게 좀, 나름대로 또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광고 유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좋은 5개 광고란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일단,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생각하는, 자, 5개 광고에서의 크리에이티브 어떤 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자, 호기심도 자극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실천형 광고가 좀 좋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관심이 또 생기는, 뭐, 이런 어떤 광고도 좋다라고 되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뭐 또 임팩트가 강한 광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 우리가 뭐 꼭 뭐 좋은 광고가 5개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좀 광고 매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5개 광고에서의 크리에이티브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호기심과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임팩트가 강해야 된다는 얘기 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좀 약간 일단 분석의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과제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렸었습니다만 역시 그 중에서 저희 눈을 주목시킬 만한 그런 사례를 제가 좀 찝어서 소개해 드리는데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아까 제가 혹시 미디어 파사드 설명해 드렸잖아요.
거의 초창기 미디어 파사드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5개 광고 사례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위치는 아시는 것처럼 서울역에 내리시면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예전 대우 빌딩, 지금은 서울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좀 이름이 명칭이 바뀌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하나의 여기 사실 건물 외벽에 LED를 쭉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야간에 계속 표출을 해서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만든 거죠. 물론 지금 뭐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제 사실 순수한 어떤 상업 광고가 아니라 어떤 공공 캠페인적인 성격을 가진 약간 아트적인 관점이 그런 아트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았고요. 가끔씩 활용됐던 사례가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들을 이제는 좀 더 상업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많은 규제 개혁들을 하고 있는 것들, 특히 완화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매체 유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조금 그냥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가긴 합니다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매체 유형으로 아마 다가올 겁니다. 미디어 파사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접목되어 있는 그런 광고 유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대형화 중요한 건 건물 자체의 어떤 사이즈를 그대로 하나의 스크린처럼 하나의 광고의 매체로서 활용한다라는 게 기존의 광고의 유형과는 달리 접근하고 있는 그런 매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타스 광고라고 해서, 이제 터널 애드버타이즈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터널 비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업계에서 지금 사실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잘 찾으셔가지고, 저도 되게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노력을 좀 많이 하셨다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하철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뉴미디어, 그 다음에 뭐 디지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애니메이션 어떤 표출 기법을 활용한 어떤 그런 형태의 광고 매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말씀드렸던 애니메이션 기법, 그리고 디지털 사이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지난번에 저희가 지하철 광고 할 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제가 피하긴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출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회상률이나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매체에 비해서 훨씬 더, 굉장히 높은 고효율의 어떤 광고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현재 평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우리 학생이 주신 그 영상 매체를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PDF 파일 안에는 PDF 안에 있는 그런 사진으로는 제가 좀 확인이 좀 안 돼가지고 제가 따로 작업을 했는데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광고주가 참여했습니다만 그 중에 20세기 폭스사의 혹성 탈출, 그 당시에 반격의 서막을 광고를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하철 뭐라고 할까요? 역사와 역사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통로 구간의 벽면을 활용한 광고가 표출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까 설명은 이미 좋은 점들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따로 하진 않겠고요. 제가 이제 약간 현업적인 부분에서 조금 제가 하나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자고 한다면, 사실 이 매체가 굉장히 나름대로 새로운 미디어로서 출발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의미도 있었는데, 실제 많은 광고주의 사실은 선호도를 갖지는 못했어요. 창출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잠깐 혹시 보실까요? 여기 약간 이제 계신 분들은, 물론 이제 지하철 자체가 이제 약간 우리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많이들 광고주가 디지털로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지하철 광고 많이 안 들어가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두 가지인데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 창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러시아워 시간에는 사람이 굉장히 촘촘하게 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의 앞줄에 있는 분들만 노출이 되고 거의 중앙에 있는 분들이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노출이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러시아어 시간에는 여기 제가 가시에 문제가 없는 거라고 좀 제가 약간 퀘스천 마크를 달아놓은 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뭐 우리가 뭐 만약에 러시아어 시간이 끝나고 일상적인 일과 시간에 자, 지하철 사람이 많지 않겠죠. 자, 그 시간에 분명히 노출에 대한 효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 대부분의 자, 앉아 계신 분들은 자, 딱 그래요. 책을 보시거나 스마트폰 보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또 하나는 조시는 분들. 자,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어떤 그런 진짜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웰메이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이용객들이 자, 많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또 다른 이야기. 현업에서는 약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생각보다 광고의 어떤 세일즈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조금은 아직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자, 우리 공익광고 캠페인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벌써 39분이네요. 자, 공공 캠페인에 대한 부분인데 거의 이제 끝자락이긴 합니다. 뭐 오늘의. 자, 일단은 국내와 해외 캠페인을 가지고 일단은 좀 여기 분석 요소는 자, 창의적인가 또 아니면 위치가 적절했던가 아니면 주목률이 뛰어난가라고 좀 일단 나름대로 분석 요소를 두고 분석 기준은 점수로서 상, 뭐 중상, 중하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캠페인, 해외 캠페인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해외 캠페인이 많아서 해외 캠페인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다른 과제인데 국내 캠페인을 공공시설에서 진행하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거는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제가 시간 때문에 제가 이 부분부터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시간을 아마 뒤에 것까지 연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40분, 50분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공익광고 캠페인에서의 어떤 5개 광고 크리에이티브 사례를 자, 해외 캠페인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같이 국내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그러니까 두 분의 과제를 제가 한번 통합을 한번 설명해 드리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광고 5개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자, 매체의 유형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매체 유형도 중요하지만 장소적인 관점에서 위치적인 관점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는 스페이스 이렇게 두 가지 어떤 단어로 제가 다시 설명할 거고요. 또 하나가 주목률. 그래서 우리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래핑버스가 굉장히 광고주 선호도가 있는 것들은 자, 그만큼 주목률이 되게 뛰어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어떤 그런 창의적인 요소가 분명히 가미가 되어져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주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 번쯤, 자, 우리 과제를 통해서 본인의 과제뿐만 아니라 타 학생들의 과제를 통해서 한 번쯤 머릿속에 잠깐 담아두시고 한번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시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다음 주에는 자, 해외 공익광고 캠페인과 국내 공익광고 캠페인을 같이 소개하면서 저희가 나머지 학생들의 어떤 과제를 다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영상 좀 길어졌는데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